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5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시작 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월달 FOMC를 앞두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이제 일정은 25에서 26일 열릴 예정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7월 회의에서 25bp 인상할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다? 이 이후. 이전부터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모습이 어제 미국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도 이 내용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있냐면 일단 지금까지 발표한 S&P 500 기업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약 18%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중에서 약 60%가 전년 비보다는 실적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퍼센테이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그러면 경기가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커지게 만든다. 자, 그리고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GM 버라이즌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26일에 메타보잉, AT&T, 코카콜라, 27일 인텔, 맥도날드, 포드 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름만 하더라도 짱짱하죠. 이들이 만약에 추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경기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질 것이다 보니까 이는 매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의 이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좀 엇갈렸습니다. 지금 S&P 글로벌이 발표한 7월 제조업 PMI는 49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돌았긴 했지만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2.4를 기록을 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이 흐름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지금 서비스업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이 꺾인다? 그러면 이거 좀 불안하다 라는 심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PC나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서 물가의 안 좋은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연결되면서 야, 이거는 단기적으로 치명적일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는 꼭 보시면서 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뉴욕 증시에서의 핵심은 이렇게 본 것 같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74달러로 플러스 2.17% 상승 마감,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TSMC가 미국에서 주춤하는 동안 삼성이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랑 건설비 상승의 예로 미국에서 이제 공장 가동 1년 연기 얘기가 TSMC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양산 앞둔 삼성? 그러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양산까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의 규제에 삼성은 수혜를 받고 TSMC는 잠깐 주춤할 것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삼성이 치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날개를 달아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오름세 돌아선 디램 현물가, K반도체 반등 보인다. 이 한국의 반도체는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의 비중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디램의 가격이 올라간다. 실적이 올라간다는 신호탄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고성능 D램 그 부분을 출시해가지고 전 세계 주문이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거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생산 단가를 어떻게 해서 낮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의 걱정이나 아니면 물량이 외부로 판매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판매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이제는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실적 분명히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고성능인 만큼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보인다? AI. 그러면 저는 판매는 거의 보장됐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며 소부장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테슬라 반값 테슬라 얘기 나오면서 인도에 저가 신차 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로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4,000달러짜리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액수면은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보조금 받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런 국가도 있으면은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더라도 신규 전기차 회사 제품 쓸래 아니면 테슬라 쓸래 하면 테슬라 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만큼 배터리나 아니면은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 부분 기대감 가지면서 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폐배터리는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올 겁니다. 못해도 제대로 이제 규모의 경제에 오르기 위해선 한 10년은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 판매 많이 되면 폐배터리는 성장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응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넷플릭스 쪽에서 지금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재미를 정말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 아마존 비중을 높인다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여기에 IP를 가지고 있는 K 웹툰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제작사들 계속 좋은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아쉬운 점은 실적이 조금 이름값에 대비해서 낮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실적도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K 콘텐츠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관광 너무 좋습니다. 지금 증편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가만히만 두고 있더라도 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런 만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카지노, 면세점 등등등등 쭉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랑 겹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적인 영역이 그런 쪽들까지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보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다시 영상 소개란에 그냥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예,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저 아래에서 제가 이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통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변동성 한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되었다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뭐 나오고 있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원전 쪽, 여기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 관련된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디부터 가격 변동이 꿈틀거리는 모습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이 원전을 돌리는데 가장 필요한 우라늄의 가격이, 치솟겠죠. 그런데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원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고, 이용 회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산적인 가치까지 변동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쪽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과 연동이 돼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관련되어 있는 전선 업계 매출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변압기나 기타 기자재들까지도 주목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이 대형 원전도 있지만 SMR 관련해서도 미국이랑 유럽 지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속도가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두산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핵심 먹거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봤던 내용들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면 두산은 사업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기관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급이랑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제 또 제가 외국인 말씀드렸죠. 돈 들어오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온다면 올라갈 가능성 높을 거다. 그대로 오늘 2%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 외국인 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만 꾸준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저 개인 마이너스 외국인 기관 플러스 이거 나오는지 보시면서 수급의 방향성은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지지라인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61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241선 가격적으로는 16,700원 여기 이탈 없다면 보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241선 이탈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돌파했을 때 어떤 걸 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자면 제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써먹었던 건데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면보다 상단까지 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런 만큼 이러한 상황이라면 볼린저 하단 찍었겠다. 중앙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마도 이게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81선을 기준으로 이 위에서 자리가 잡히느냐 못 잡히느냐 이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히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수렴 이후에 발산 딱 나오려면 어디를 뚫어야 되나요? 이 라인 뚫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고점을 뚫고 위에서 자리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돌파했을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탈했을 때는 일부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여기를 중점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역시나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2만원 부근의 매물대 여기에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속도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개미들이 던질 거라 소화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만약에 계속 올라가서 22,000원을 돌파하면 매물대가 위에는 비교적 열려있기 때문에 아마 23,000원, 4,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 위치에서도 또 한 번의 매물 소화가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징그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에 기쁜 마음 더해가지고 총정리해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라늄의 가격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우리에게 편함을 주기에 이거 유지되는지 꾸준하게 보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들어오고 역시나 이 이후부터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그런 만큼 기관은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주로 봐야 되는 건 외국인이다. 그래서 빨간불 이어지는지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61선 위가 베스트긴 하지만 241선 이탈이 없다면 뭐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머리 위에 있는 21선을 돌파하면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바로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481선 위에서 자리가 유지가 되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전 고점 부근을 과연 돌파한 다음에 위에서 자리 잡기가 가능할지 이걸 보고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다. 하지만 2만원 부근에서 22,000원 부근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제 다음 영상들도 다시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다시 기쁜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길 바라며 영상 마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